네, 수요일 정치수다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창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인지 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적 갈등이나 국민 토방을 저해야 한다거나 정치 보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물타기 하려고 하는 수작인데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 이야기를 연일 이야기하는데 네.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그다음에 댓글 요원을 통해 가지고 예. 자기 편을 뽑아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출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자기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라고 생각하는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측근들이라든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네네. 그 본인이 재임 시절 확보했던 자료 이걸 바탕으로 반격을 하겠다. 예,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의혹들을 들춰내겠다. 이렇게까지 네네. 슬쩍슬쩍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뭔가를 쥐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서 그다음에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또 다른 협박을 위한 예. 자료로 쓰려고 뭔가를 하나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궁지에 몰린 MB 측의 아주 비겁한 방패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교활한 이명박부 협박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은 네.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한 짓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인간들이 그런 행태를 또다시 예.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기본을 상실한 추악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가 목까지 들어오니까 발버둥 치는 마지막 모습인데 네. 이런 협박 정치는 결국 성공할 수도 없고 네. 성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왜 적폐 청산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네.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지금 분석도 있거든요. 예. 박근혜 씨를 일단 제명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지 않아도 당 내부가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고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네. 망나니 칼춤이라는 등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자신들의 역대 대통령 사진을 걸 때 네네네. 그걸 생각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진이 네. 또 거기에 없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하. 결국은 자신들도 이러한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네.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매우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은 더 이상 바닥으로 나갈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예. 적당한 수준에서 쉴드 치면서도 또 다른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대통합론 이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또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 대통합론이 이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런 보수 통합론 자체가 매우 허울 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하. 이 정도면 모일 만큼 모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맥시멈이다? 예. 저는 아무리 자신들이 보수 통합을 이야기해도 사실 이명박을 지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예. 지금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자기들 정치적 스타일이나 견해도 많이 다른 김무성 대표의 소위 귀가파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15% 이상의, 그러니까 맥시멈 15% 이상의 회귀 본능을 가진 수구 세력은 그 이상을 넘지는 못할 거다. 결국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은 네. 얼마나 한국의 보수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세력이었고 몰상식하고 모렴치한 사람들인지 네. 이제는 알만한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보수 언론, 소위 수구 언론에서 쉴드를 치고, 네. 그 다음에 다 모여라 외친다 한들, 예.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요거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예. 실제로 청문회 과정까지 거치고, 예. 청와대에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각의 완성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제 채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 그런 지점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이 그동안 비판해온 거 있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또 이제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 이제 비판하는 부분도 생겼지만, 예. 저는 여기에서 국민의당이 네. 조금 더 통큰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홍종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도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나, 네. 아니면은 이제 절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걸어온 길이나, 네. 앞으로의 자기의 정책적인 기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또 개혁적인 기대 수준도 또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홍종화 후보자가 네. 장관직을 수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좀 바랬던 이런 모습을 저희들도 입장을 취했는데, 네.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이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좀 취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입장을 좀 뒤집었거든요, 국민의당이. 네네.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당 머릿속에는 이제 차별화 아니면은 존재감, 예. 이런 단어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서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당의 입장, 특히나 적당히 생존을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 당내 갈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한 반한파 하면서. 그렇죠.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런 강경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내부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청와대가 홍종학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네네. 그 야당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하는 모습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향후 전국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게 조금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예.
그 야당 입장, 특히나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당도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정도 되면은 다양한 정책 노력을 청와대에서도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임명 절차를 밟아가면서 예.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매우 행보를 조심스럽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못하다가 이제 오버하거나 이제 국민의당을 또 너무 몰아치면서 갈등 구조로 한다고 하면은 아하. 뭐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쥐가 고양이 물듯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좀 삐진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오만하거나 오버하거나 오판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전에 탄핵연대를 복원해서 네. 개혁국회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하.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정치적 노력을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 작업을 그렇죠. 할 설득과 때까지 타협의 노력들이 네.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예. 다시 이렇게 반발하고 하는 입장에서 자신들도 또 한번 이렇게 뭐 대승적인 결단의 모양새를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명분을 찾아가지고 네.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이제 인사청문 과정의 마지막 절차, 예. 그 임명 절차로 가는데 예. 뭐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장겸 전 사장이 이제 드디어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노조가 파업 풀리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 그동안 MBC 과정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사필비정이라는 예. 단어의 마지막 그 점을 찍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여전히 백종문 부사장까지 나왔지만 예. 그때 부역했던 내부적인 인사들 경영진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더 잘 정리가 되고 예. 그동안 해직됐고 아니면 좌천됐던 인사들이 복귀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 예전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봉춘의 본 모습을 찾을 때 네. 그때 이제 MBC 사태는 종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행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MBC에 대한 이런 그 신뢰가 오랜 기간 동안 무너졌었잖아요. 네네. 시청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쪽에서는 단기간에 쉽게 회복은 안 될 것이다. 네네.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실제로 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MBC 사태를 불러온 방송 적폐를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느냐. 이제 이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런 빠르게 예전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예. MBC 노조의 자기 성찰 노력들. 아무리 이제 노조가 피해를 입은 입장이나 하더라도 네. 실제로 노조 내부에서도 우리가 더 단단해 어떠한 정부가 오더라도 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러한 각오들이 그런 성찰로 이어지면은 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예. 보여주려고 해야 지금까지 무너졌던 MBC를 바로 세우는데 시기가 단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